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동차 공학, 호텔, 조리, 제빵학 등 이색 학과가 한데 모인 박람회가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마련했는데요. 학생들은 전공을 미리 체험하며 꿈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자동차 부품과 모형 자동차를 들여다보며 대학 교수의 강의에 귀 기울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모형차를 조종해보며 처음 알게 된 자동차 공학을 체감해봅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냥 과학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 다루기에는 어려운데 이런 RC카를 통해서 전체적인 차의 그거를 설명을 듣고 하면서 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수험 공부에 진로와 적성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전공 박람회를 마련한 겁니다. 군사학과와 호텔조리 제빵학, 드론 교통공학 등 전국 30개 대학 46개 학과가 교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실습을 해보며 미래의 직업을 찾아갑니다. 교수님을 좀 만나뵈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것 같고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요리사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하게 됐습니다.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설명하는 기존 입시 정보와는 달리 다양한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대학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를 중심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입시 경쟁 속에서도 다양한 길을 보여주려는 학교의 노력에 학생들은 대학보다 꿈을 고민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과거 지원받은 급식 지원비를 잘못 사용해 도에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공방이 일었습니다. 또 서부 경남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의회 도정 질문을 송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성애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잘못 사용된 급식 지원비를 경남도 교육청이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경남도청으로부터 급식 식품비 용도로 63억 7천만 원을 받았지만 급식 종사자 수당 등으로 전용했다는 겁니다. 도의회 학교급식 특위에서 2년 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주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결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의 경우 식품비가 아닌 급식비 항목으로 지원받았다며 반납 여부는 경남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전현수 국민의당 도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체계 확충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고 경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취약권역 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 등을 추진하거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도에서는 서부 경남 근역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의 합천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밀양시 무안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84살 강모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폭염 속 비닐하우스에서 말린 고추를 거두다 내부 열기에 의해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의 한 도로에서 등산객을 태우고 가던 관광버스가 1m 아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38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3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는 재배할 때 쓰고 남은 배양액을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배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프리카를 수경 재배하는 변종호 씨. 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배양액 일부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먹고 남은 부분들이 약 20 내지 30%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또랑으로 흘러가는. 배양액에 섞인 비료 성분 때문에 환경오염도 걱정입니다. 벌어지는 배양액을 살균한 뒤 영양분을 추가해 재사용하는 외국 기술이 있지만 비용 탓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경재배 농지 2천여 헥타르 가운데 배양액을 재활용하는 곳은 5%에도 못 미칩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재활용 기술은 새로운 전기 살균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크게 낮췄습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으로 자란 파프리카는 기존 방식으로 자란 파프리카보다 영양 성분이 조절돼 배꼽 썩은병 발생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헥타르당 한 770에서 80만 원, 즉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경우에 장기 재배 300일 재배로 했을 때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배양액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면 수확량은 20% 증가하고 물과 비료 사용은 30% 넘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지 20년이 됩니다. 승격 이후 울산은 눈부신 도시 성장을 일궈냈지만 동시에 여러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경남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도시 현판을 바꿔단 울산. 이곳 울산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산업단지는 2개에 불과했지만 20년 뒤인 지금은 모두 18개로 늘었습니다. 승격 이후 지방중소기업청과 항만공사 등 광역시에 걸맞는 기관들이 속속 설립돼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자체 사업 예산도 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KTX 울산역, 울산혁신도시, 울산대교 등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1998년 IMF 금융위기도 이겨냈던 울산은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유가와 중국의 추격으로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주력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2015년부터 3위권으로 내려앉았고 조선업은 도쿠 폐쇄와 분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늘고 일자리가 적어지다 보니 울산의 인구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까지 울산의 인구가 8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 인구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더욱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런 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면 사실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또다시 인재가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그나마 경주, 포항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려는 해오름 동맹의 결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를 딛고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기 위해선 우선 세대 간, 지역 간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뻘뻘 끓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지방은 밀양과 합천이 37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어제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가 낮에는 지면이 뜨겁게 달궈져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경남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면서 더위를 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서쪽에서 소나기 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주로 경보 수준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요.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계속해서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만 경남 지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천군의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산엔청이
2017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함양군이 아니면 월림리 농월정 국민관광지에 자동차용 캠핑장을 개장했습니다. 남해군 남해읍 봉황산 나래숲 공원이 어린이 놀이체험장과 허브 정원 등을 갖춰 준공됐습니다. 의령군이 수건사업인 동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34필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경남경찰이 본격 여름 피서철을 맞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피서지와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경찰서에 보급해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점 근무와 사복 순찰, 신고 포상을 확대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열립니다. 경남 대표 연극 축제인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외 4개 나라 5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14차례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남 도민예술단도 전통 연희극과 국악, 연극, 오케스트라 연주 등 의령, 합천 등 경남 6개 시군에서 여름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경남예술곡단은 연극 안녕이라 말하지 마를 오는 20일과 21일은 진주에서 23일과 24일은 김해에서 각각 공연합니다. 통영시가 인기 관광시설로 떠오른 삼륜썰매 루지에 대해 재산세를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통영 루지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3,400만 원입니다. 앞서 통영 루지사는 올해 준공 뒤 취득세 3억 9천여만 원을 경상남도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루지 트랙이 추가로 준공되면 세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 공급시설 건축물의 91.7%가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물 저장 시설과 발전 시설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은 현행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 최고 25%, 대부업체는 27.9%로 제한하고 있지만 1%대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